자, 과연 왜 저곳 군함도에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석탄 채굴을 해야 됐을까요?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 싸울 무자잖아요. 그죠? 무력. 맞습니다. 무력! 바로 폭력적으로 찍어 누르는, 강제로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입 다물어라고 하면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1910년대 통치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이 1910년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헌병입니다. 혹시 여기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군복 입고 있을 때 헌병 만나면 느낌이 어때요? 저는요, 정말 쫄렸어요. 제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군복 입고 이상하게 그 역 앞에 있는 이렇게 헌병들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옷 잘 입었나? 뭐 내가 머리 괜찮나? 왠지 뭐 그런 헌병만 보면 왠지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헌병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헌병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군인이잖아요. 네. 우리 민간인은 누가 하는 거죠?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910년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헌병들이, 일본 헌병들이 민간인들까지 통치하는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서막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는 아기도 이 곶감을 주면 울음을 뚝 꽂혔대요. 그때는 곶감이 귀했으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막 울다가 곶감 줬는데요,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계속 우는 아이한테 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뭘까요? 헌병 온다. 그래요, 맞습니다. 야, 무서워. 순사와 순사, 헌병아 헌병아. 라는 이야기라면 애도 울음을 뚝 그쳤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아이가, 우는 아이가 순사란 단어와 헌병이라는 단어는 뭘 알겠어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1910년대 그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헌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와 느낌이 야, 헌병아, 헌병아 라고 하면 그 아이한테 그 기운이 전달된 것이겠죠. 그 헌병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온 단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헌병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직결심판권. 그냥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일단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 무시. 그냥 바로 자기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권리가 뭐 있었냐면,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군장. 태형대. 맞습니다. 태형틀인데 혹시 김상훈 씨, 혹시 사극에서 이런 데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곤장을 맞아보신 그런 연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곤장을 맞는 건 안 했고요. 이 아하. 허벅지를 맞는 그런 거는 맞아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김성우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역할도 하시는군요.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시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혹시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한국 놈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그런데요, 이 말이 상당히 일제의 잔재가 묻어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910년대에 이 태형이라는 것들이 오로지 조선인한테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때리는 건데 일본인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조선인들은 때립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왜 때릴까요? 조선인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광복 이후에도 그래 한국 놈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그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요, 바로 선생님들의 모습이에요.
1910년대 선생님들 모습인데 지금 뭘 들고 있나요? 칼을 들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나와요. 애들이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조잘조잘 됩니까? 그럼 그 칼 갖고 뭘 할까요? 그 왜 조선인들을 비하할 때 왜 조선인 바까야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칼집에서 금속성 칼입니다. 그 칼을 한 반 정도 꺼냈다가 칼 속에 탁 집어넣으면서 이 조선인 바까야로! 라고 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그런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될까요? 덜덜 떨지. 역시 마찬가지로 왠지 모르게 일본인들 앞에만 서면 위축이 되고 왠지 모르게 일본인들한테는 공포감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10년대는요, 이렇게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헌병들이 칼찬 교사가 태형틀에서 조선인들을 마구 억압하면서 탄압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만들려고 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